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마지막 3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상 2선식에 비해서 단상 3선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것도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전선량이 많아야 된다. 틀렸죠. 전선량이 작죠. 그래서 보통 단상 2선식에 비해서 보통 이제 단상 3선식이 8분의 3 정도가 작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중성선의 절대 표준하면 안 되고 110, 220 모두 가능하죠. 그 다음에 불평형을 줄이기 위해서 말단에다가 이제 저압 밸런스 설치하죠. 그래서 이건 3번입니다. 약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정삼각일 때 우리 D-가 D가 되죠. 왜냐면 일단 C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로고 10에다가 R분의 D에다가 0.02413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D-를 구해야 되는데, 등가성관거리 구해야 되는데, 정삼각뼈는 D-가 D가 되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로고 10에다가. 자, 반지름이 얼마? 1cm니까 요거 0.5cm, 마이너스 2승에다가 성관거리가 5m. 그 다음에 0.02413. 요거 사실 암산도 되죠. 올라가면 1000이죠, 이게. 로고 10에 1000이니까 1000은 10에 3승이니까 3만 넘으니까 3이 되겠죠. 3824 1번 되겠네요. 책에 있는 거고. 3번 발전소의 취수 방법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있죠. 댐식과 수로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로는 두 가지, 세 가지. 댐식, 그 다음에 유역 변경식, 그 다음에 기울기를 크게 한 수로식 있죠. 역조전식이라든가 양수식 이런 건 어디에죠? 조정지식 이런 거는 다 유량에 의한 분류죠. 4번 특성 임피던스의 설명 중 옳은 건 뭐에 대한 거죠? 길이죠. 우리 여러분들 특성 임피던스는 길이와 관계 있다 없다.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이고. 5번 복도체 설명 중 틀린 거. 복도체는 주 목적이 뭐예요? 코로나 방지. 그 다음에 L값을 작게 하고 C값이 크게 한다. 이거 앞에 2회 1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죠?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또 L값이 작아지니까 L이 만드는 게 리액턴스죠? 얘도 작아지죠. 그래서 안정도가 좋아지고 또는 임계점이 커져서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계점이 커진다는 이유는 뭐냐면 직경이 커지잖아요. 그죠? 직경이 커지게 되면 임계점이 커지잖아요. 그죠? 전이경도 저감되고.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바로 이제 3번이죠. 송전솔로는 전류 방향이 다 같다 그랬죠. 전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무조건 흡입력 반발력. 그렇죠. 무조건 흡입력이다. 반발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발력이 되면 전류 방향이 반대인데 철퇴가 어땠죠? 뭐 하나는 서울 가고 하나는 부산 오나요? 말이 안 되지. 무조건 전류 방향이 같기 때문에 흡입력만 존재한다. 답 3번입니다. 화력발전소의 증기나 또는 급수가 흐르는 순서. 그래서 절탄기에서 보일러, 과열기, 터빈 때리고 다시 복수기로 오죠. 그 복수기에서 다시 절탄기로 가죠. 물론 여기 사이에 이제 급수가열기 추가되고 여기 사이에 이제 제열기 추가가 돼서 때리고 다시 오는 건데 지금은 이제 기본 사이클만 기준하면 절보, 과터, 복 이렇게 되겠죠. 책임 내용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용량 구하라. 그렇죠? 소호 리액터 용량이 이제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보통 LC 병렬 공진이니까 L값과 C값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C가 가진 용량이 충전 용량이니까 이게 바로 소리테 용량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Y결성 기준하면 오메가 C V 제곱이 되죠. 그래서 2파이 F C V 제곱 네 제곱이 되고 만약에 KV면 마이너스 3승 KV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성간접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지금 여기서 오메가 성간전압이에요. 만약에 상전압일 때 어떻게 구하죠? 상전압일 때는 3오메가 C 2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6파이 FC 2제곱 된다라고 우리 책에서 다 해봤습니다. 이거. 답 3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8번.
비접지 방식, 우리 보통 중성점 접지 종류는 직접 접지, 보통 1, 5, 4, 3, 4, 5, 그 다음에 소울 리액터, 옛날 66설로, 정 접지는 현재 거의 없다고, 일부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비접지는 이제, 저전압 단거리에서 뭐 3.3, 6.6, 22, 그래서 1, 5, 4, 3, 4, 66 이런 거에 비해서 저전압 단거리다. 라고 배웠습니다. 답 4번입니다. 자, 수전단전압이 3300, 강하리 4%, 송전단전압 거라. 자,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3회도 쉬웠네요. 18년도에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다른 과목을 모르겠는데, 전력은 좀 많이 이게 좀 쉬웠어요. 17년도에 비해서. 17년도 좀 어려웠는데, 어렵다는 얘기는 새로운 문제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한번 들어갔으면 18년도, 19년도까지는 아마 좀 제가 볼 때 쉽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번 집어넣으면 3년을 울거먹거든요. 네, 울거먹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후반기에 집어넣어서 21년도부터 좀 다시 조금 한 해는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문제가 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미 간연도에서 이미 조금씩 한두 번씩 나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21년까지는 좀 20년까지는 쉽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 예상일 뿐입니다. 자, 송전단 전압은 전압 강하율이죠. 전압 강하율은 여기서 어떤 걸 이용하는 거죠? 여기 수전단 전압, 얘가 수전단 전압, 얘가 송전단, 얘가 수전단 전압이죠. 자, 그러면 요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V 아래다가 VS 빼기 V 아래 VR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똑같은 게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넘어가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강할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송전단전 구할 수 이걸 구하라고 했죠? 그럼 VS는 어떻게 하면 돼요? VR에다 곱하기 하면 되죠? 1 플러스 강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 3300인가요? 수전단이 3300이니까 여기다 쓸까요? 그냥 3300에다가 1 플러스 0.04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9번에 2번입니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거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보기 1, 2, 3, 4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집어넣고 빼줘서 나눠서 4% 하면 걔가 답이죠?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10번. 애자 한 개가 있는데 절연장이 1500메가옴, 경관이 200m 할 때 1km에 대한 콘덕턴스 구하라. 이것도 우리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 있는 책에 있어요. 내가 알고 있으면 쉬운 거고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이렇게 몇 개? 4개 됐나요? 4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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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200, 요거 200, 요거 200, 요거 200, 요거 200 해서 총 1kg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콘덕턴스는 전체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전체 저항이 역수가 되니까 일단 한 개가 1500이라 그랬어요. 요게 4개고 1.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 개가 요거 한 개 값이 200m 값인데 여기 경관이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얘가 6개다고 해서 6 곱하는 게 아니라 경관 곱하는 게 경관. 그래서 요게 총 몇 개? 5개니까 5를 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 메가니까 10의 6승이죠. 요거 빼먹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0번에 1번 나옵니다.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11번. 이건 만들어낸 거입니다. 이 변압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공법 중에 저소음 고효율 변압기가 있거든요. 이제 원래 이제 규수광판은 옛날 거고요. 옛날 방식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규수광판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뭐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좀 개발된 게 이제 아몰포스 변압기. 이제 아몰포스 변압기는 이제 무부하 때 손실이 매우 작은 거고 부하 때는 영향이 없습니다. 무부하될 일이 되는 경우는 뭐 대부분 학교라든가 도서관 이런 데서 이제 일부 효율이 좋은 거고, 근데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는 이제 부하를 항상 쓰고 있으니까 상가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이제 2004년도에 이제 개발돼서 쓰고 있었는데 그게 고효율 변압기죠. 이게 기존에 있는 몰드 변압기를 이제 효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 대책 중
철손입니다. 철손. 그래서 이제 3번에 아몰폴, 철손이 이제 무바죠. 동손이 아니라 철손은 무바손이죠. 그래서 아몰폴스 변압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규소인데 고배양성, 그러니까 규소 함량을 떠나서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죠. 배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자성체에 따라서 그 배열이 강한 게 약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고배양성일수록 자숙이 잘 나오죠. 그래서 고배양성 규소광판을 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속 밀도. 왜냐하면 철수는 자속 밀도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2분의 3승이니까 3승에 비례하죠. 그래서 자속 밀도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의 답이죠? 2번입니다. 왜냐하면 건선의 단면적은 작아야 됩니다. 그죠? 단면적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커져요. 그래서 단면적을 최대한 작게 해서 두껍게 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수광판도 얇게 만들시 여기서 나는 전선도 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일의 건선, 여기서 건선은 코일이에요. 코일의 건선을 최대한 작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의 내부 고장 보호를 가장 많이 쓰는 내부 고장. 이거 비율 차동 계정기죠? 그 차동 계정기, 비율 차동 계정기. 그래서 3번입니다. 2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전압 차동 계정기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고. 자, 그림에서 용량이 10,000kV, 이건 10MV죠. 자, 이랬을 때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해서 차단 용량 구하라.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지평열만 알면 돼요. 지평열 알면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고 2에선 선로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10%, 3%, 10%, 3%, 얘가 4%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얘 병렬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 더하기 3 더하기 4를 2 나눠주게 되면 15가 되죠. 그래서 차단 용량은 15에다가 100에다가 10MV.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답이 2번 나오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밸류가 ZCT죠. ZCT는 지락사고에 관계된 거죠. 그 지락에 관계된 거는 우리말로 지락 또는 접지. 그죠? 답은 그래서 1번이네요. 15번은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간연대 문제를 제가 집어넣지 않았고 요점 정리만 제가 해줬어요. 자, 2도가 9m일 때 지지문의 평균 높이는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높이 스몰 h는 라지 h의 3분의 2d 지점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뭐 기호가 약간 다른데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얼마? 31m에다가 빼기 3분의 2의 9m 이렇게 해서 답은 2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평균 높이 라지 h라는데 거기 스몰 h가 바뀌었네요. 뭐 기호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도 있었습니다. 간연대 일부 있습니다. 16번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폐 서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개폐 서지. 개폐 서지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뭘 설치하냐면 서지 흡수기를 달아주는. 서지 흡수기는 보통 이제 어디까지만 가능하냐면 22,900까지 있어요. 22,900. 보통 이제 초고압이라고 그러면 이제 154죠, 154. 154라든가 345용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텐데, 그래서 만약에 22,900 특고압이다라고 하면은 개폐 서지 잡아주기 위해서 진공차단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지 흡수기를 달아서 개폐 서지 잡게 되는 거고, 154, 345 같은 경우는 서지 흡수기랑 거의 비슷한데, 이게 뭐냐면, 얘 소자가 뭐냐면, 서지 흡수기는 그 안에 금속재 저항 소자가 들어있거든. 산화 아연형, 우리 피레기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소자예요. 단지 이제 서지 흡수기, 뇌는 빠르기 때문에 LA가 잡아주는 거고, 개폐 서지는 천천히 동작하니까 이제 천천히 동작해 잡아주는 건데, 단지 얘가 이제 저항 소자로 되어 있어요. 금속성 저항 소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저항 소자로서 잡아온다. 그래서 개폐 저항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폐 저항기인데, 생긴 거는 서지 흡수기의 기능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폐 저항기를 그냥 서지 흡수기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실제로 154, 345는 서지 흡수기가 없죠. 근데 특성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개폐 저항기라는 것은 개폐 서지를 잡아준다. 개폐 서지가 뭐예요? 이상진압이죠. 답은 2번입니다.
약간 변형했어요. 여태까지는 개폐 서지를 잡아버린다. 서지가 이상결합이잖아요. 그게 2번이고요. 17번. 우리 안정도에서는 안정도에는 정태한 정도, 과도한 정도, 동태한 정도가 있어요. 그럼 정태한이면 가도인데 전력계통에서 외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데 자 거기에 고장이란 말 났어요. 고장이 나왔죠. 고장? 고장이나 뭐가 답이라 했죠? 그렇죠. 과도한 정도죠. 18번. 역률 개선하게 되면 그렇죠. 역률 개선하게 되면은 역률이 이제 90% 이상 개선되는 것일 때 전력 손실이 작아지고 전압가가 작아지고 전기 요금도 감소하고 그 대신 내가 쓸 수 있는 전력은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대신 이제 역률이 나빠지면 반대가 되겠죠. 그죠?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전혀 관계없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이건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일반 상식적인 문제를 좀 집어넣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원자력발전은 일단은 건설비. 그렇죠? 건설비는 화력발전소가 비교합니다. 건설비는 고가입니다. 화력보다 비싸요. 그 대신 연료비는 쌉니다. 연료비 싸요. 그래서 연료비가 높다가 아니라 쌉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비가 조금 비싼 대신 연료비가 싸요. 그 대신 공사기간도 공사기간이 길죠. 화력은 이제 공사기간이 짧고요. 설비는 원자력 설비는 국내 사업을 발전시킨다. 뭐 이런 것까지 있네. 국내 사업 이게 저는 이 특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닌 것만 근데 1번은 정확히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2번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비는 국내 관련 사업을 발전시킨다? 뭔가 모양새가 조금 그래요. 원자력에 관계된 교수님인지 몰라도 그러신 것 같아. 따라서 원자력이 발전되게 되면 관련된 사업은 또 발전이 될 거고 관련이 안 된 쪽은 또 사업이 저하가 되겠죠.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수송 저장이 용이하여 비용이 절감된다? 그 수송까지 좋지만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사실 난리 났잖아요. 그죠? 지자체에서 반대하잖아요. 왜냐면 한번 저장하면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까지 이게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방사선 나올 우려도 있고. 그래서 따라서 방사선 측정기 말고도 폐기물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 맞죠? 근데 필요한데 지자체에서 반대하잖아요. 우리 동네 앞에다 심으면 찬성할 거예요? 다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 집 앞마당에 설치한다고 봐봐요. 아무리 깨끗한다 하더니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욕하면 안 되죠. 일단 틀린 거니까 답 1번인데 좀과 깨름직합니다. 깨름직한 건 아니지만 발전사업 이런 건 조금 좀 그래요. 이거 좀. 답은 1번 정확히 틀린 것만 찾습니다. 자, 하여튼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최대 전력에 발생하는 시간 분산. 이건 뭐예요? 최대 전력을 각 부하가 가장 많이 쓴 최대 전력을 같은 시간대에 있느냐 없느냐. 부등률이죠. 그죠? 부하율은 변동 상태를 알아보는 거고 수용률은 보통 이제 단독 부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부하, 한 개 부하에 대해서 얼마큼 가장 많이 썼느냐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어느 때 가장 많이 썼느냐. 그 다음에 이제 부등률은 부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놈들이 몇 시간대가 어느 때에 가장 많이 전력을 썼고 어느 시간대 전력을 덜 썼고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부등률이죠. 답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도 3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전기 산업기사.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뭐 한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만들어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19년도 관연도 문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